K-문화가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팝에 이어 또 다른 한류 선두 주자는 한식. 한국 스타가 먹은 영화, 드라마 속 음식을 직접 먹고 싶은 수요가 늘고 있는 것.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의 맛을 볼까요? 전 세계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뉴욕 레스토랑 업계에선 한식이 화두입니다. 지난 봄, 뉴욕 맨해튼에 기사 식당이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돼지, 불백, 계란찜 등 한국식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개점 직후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4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에 한식당만 7곳입니다. I really do enjoy whenever I eat it. It's actually my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and I'm enjoying it a lot because I'm almost done with it. 이처럼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과 발효 비건 식품 수요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Delicious. I love it. Absolutely love it.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23,900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해 역대 가장 많습니다. K-푸드 중 가장 핫한 것은 냉동김밥. 특히 미국 내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난해 각종 대형마트에서 품절대란을 불러온 냉동김밥은 올해도 블록버스터급 인기를 이어가며 히트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밥의 세계화를 향해 도전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밥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락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1호 김밥 셰프 김라쿤 셰프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일단 락 셰프의 김밥은 세계화를 담는 하나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스시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농림축수산업을 배우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생산자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밸류들을 배우게 되면서 김밥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팔도 김밥인데, 그 팔도 김밥은 일반 김밥과 틀리고 농민들의 삶이 담긴 한국의 소울 김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가면은 돌문어가 유명한데요. 지역의 특산물인 쌀과 시금치를 넣어서 기존에 없던 특산물화 김밥, 향토 음식 김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0년부터 25년부터 김밥으로 다닌 것은 일단 대륙별은 다 다닌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니지 않았지만 국가가 홍보하는 나라, 주요 나라에는 제가 다 가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특히 미국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일단 K-컬처의 힘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드라마에 노출된 그런 김밥들을 먹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으나 외국 사람들은 그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쇼를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김밥을 먹었을 때는 하나의 K-푸드의 아이콘을 먹었다. 이 음식을 점점 인식을 하고 많이 찾고, 그래서 최근에 냉동김밥까지 이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냉동김밥의 탄생이 지금 김밥을 대표적인 한식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SNS나 이런 온라인에서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미디어가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뭐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한식도 기존에 깔려있는 이런 프로퍼티들을 잘 발전시켜서 일식이나 양식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는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국내 프랜차이즈 1세대로 외식 시장을 이끌었던 놀부의 스토리입니다. 놀부는 1987년 김순진 전 대표가 작은 보쌈 가게로 시작해 국내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로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2011년 사모펀드 모건 스탠리에 인수됐는데요. 당시 놀부 매장 수만 700여 개에 달했고 매출은 약 1,1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놀부의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매출은 2020년엔 절반 이하인 53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외국계 투자회사 보유 지분을 한국 법인이 인수함으로써 100% 국내 기업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제2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놀부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친숙한 토종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등 지난 40년간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제1세대 프랜차이즈인데요. 이 놀부를 이끌고 있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놀부 보쌈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다시 됐습니다. 네. 최근에서야 다시 인수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제 나이 때가 가장 놀부라는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 브랜드죠. 프랜차이즈의 1세대 브랜드인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관리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영을 잘 못해서 그 좋은 조건에 인수 조건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고 브랜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인수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해 봤어요. 실제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매장에 약 한 3개월 정도 또 일을 해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맹점의 문제가 뭘까를 봤을 때 가장 문제는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네, 인건비. 두 번째, 식자재 원가. 점점점 그 열대성 기후로 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올해도 알다시피 장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채소, 야채, 과일이라든지 이 가격이 한 해 한 해에 따라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되게 힘들어요. 서로가 이제 상생의 길을 하기 위해서 식자재 납품 대금 결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카드 결제로 전환을 시켜서 상당히 서로 만족하고 윈윈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주방에서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산업협회에서 올해 이제 정부에서 뭘 해주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이제 약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외식산업협회랑 저희랑 또 MOU 체결해가지고 그 인력을 가맹점주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서로가 상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본에는 진출해 있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부대찌개로 해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요 가까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래서 보고 향후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 진출할 계획입니다. 큰 포부를 담아 최근 플래그십 매장을 여는 등 낡은 이미지를 벗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노하우를 활용한 메뉴 개발도 힘쓰고 있는데요. 기존 놀부와는 다른 컨셉으로 재탄생을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서 프리미엄한 컨셉으로 오픈한 매장입니다. 메뉴 같은 것도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햄이랑 소세지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가 돼서 면처럼 먹을 수 있게, 그게 다른 집하고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먹었던 그 맛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놀부는 아무래도 보쌈이 원조다 보니까 보쌈 김치도 되게 맛있고 된장국도 구수하고 푸짐하게 잘 먹었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주말에 가족여행 가고 나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놀부를 왔었거든요. 고기에 이 사르르 녹는 텍스처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고기. 푸짐한 한식 한 상에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을 담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돈육으로 예전 방식 그대로 매일 매장에서 직접 삶은 보쌈 족발과 놀부 정통 레시피로 만든 부대찌개, 여기에 주류와 곁들일 수 있는 안주 메뉴도 있습니다. 전통주, 와인, 위스키, 하이볼 등의 트렌디하고 다채로운 주류를 준비해 더욱 폭넓은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담은 청담만의 좀 독특한 메뉴로, 시그니처 메뉴로 기존 족발의 조리법에
생 트러플을 가득 올려서 풍미를 더한 족발 메뉴를 청담점에서는 같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K푸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저희도 한식을 다양한 나라의 요리법에 좀 적용해서 오는 고객층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고 비건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서 선택의 폭을 조금 높이고 싶은 것도 부분도 있고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선호하는 고객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집에서 내 식탁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놀부의 메뉴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K컬처 축제 현장. 이곳에서 홍삼란을 선보인 국내 회사가 있습니다. 현장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홍삼란은 6년근 홍삼과 동충하초 등을 넣고 발효시킨 사료를 먹여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인데요. 홍삼란엔 1g당 60mg 이상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삼의 성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효능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계란이 완전 식품에다가 홍삼을 더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식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홍삼란을 개발하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내조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삶을 보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늘상 꿈을 꾸어오던 좋은 식품, 또 건강한 식품,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 하나로 불현듯이 시작한 겁니다. 김군자 대표가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이오 나노업계 진출을 선언한 것. 발효효소 물질과 초임계 추출을 통해 고기능성 나노물질을 설계 제조해 신개념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 바이오진흥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서는 기업 지원과 기업들과의 R&D뿐만 아니라 초임계 추출 장치를 비롯한 시생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시설 규모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으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포함해서 80여 가지의 기계가 있고, 가장 대규모로 있는 것은 초임계 추출 장치가 전국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초임계 상태란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와 액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물질을 추출하는 혁신적 방법으로 원하는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유명한 녹차 잎에서 녹차 오일 추출하는 부분이나 인삼 씨앗, 자바 강한 여러 천연물들을 추출하는 부분, 특히 저희가 고체 물질에서 액체를 추출하는 것을 초임계로 하고 있는데요. 액체에서 액액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술까지 도입되어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저희 나노바이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초임계 장비입니다. 홍삼란이라는 것은 계란 노른자 안에 레스틴이라는 기본 성분 플러스 사포닌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서 그걸 초임계 기술로 해서 추출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분야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을 조금씩 펼쳐내고 있는 김군자 대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 그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고 굉장히 열악하고 닭을 기르고 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새로 먹이고 첨가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무도 하는 분이 없었어요.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열악한 농장들을 제가 원료를 줘서 수익도 창출하게 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 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서 제가 양계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협회도 만들고, 제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저는 많이 돕고 그분들한테 많은 거를 또 전수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인의 한국 문화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이제 음식과 요리, 식문화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한국의 맛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는 지금. K푸드의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